먼저 안산시 의정의 소통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의정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 후 시정 주요 역점 사업 및 현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드리고 이어서 시 발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담회 후에는 별관에 위치한 시청 군대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한 후 본관 1층에 위치한 이음 카페에서 차담을 하는 순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참석하신 분들을 안산시 의정의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참석하셨습니다. 임정웅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인수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세헌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진교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에 많은 의정회원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병욱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좀 바뀌신 분들. 김명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만승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권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순목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문종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기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형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춘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안산시 참석자를 김인근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대순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도원중 기획실장입니다. 박근호 정책실장입니다. 도경달 비서실장입니다. 다음은 이민근 안산시장님. 의정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함께 연합해서 의정회를 잘 이끌어 주시고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제가 시의원 출신이다 보니 한 식구입니다. 한 식구의 의미를 갖고 잘 만들었습니다. 또 안산의 성장 발전을 함께 이끌어 오신 선배님들한테 안산 시정을 좀 알려야겠다는 마음도 있고요. 시와 의정회가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를 통해서 서로 좀 주장하고 또 서로 함께 인정하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고요. 처음에 25명이 오시겠다 해서 선물도 25개 준비했는데 25분이 안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정을 좀 알리고 또 의정의 회원님 여러분들이 늘 이제 안산을 염려하는 것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미래도시 안산을 이끄는데 큰 동력의 역할을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도 시민을 섬기는 일들 또 의정의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안산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동반자 역할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순 의장님 중심으로 20의 의원과 또 역대 의정의 선배님들 중심으로 늘 건강한 도시 안산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박명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민근 시장님, 김태순 부시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시 의정회가 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초보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가는 안산시장이기 때문에 의회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니 이 점을 다시 한번 주주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정에는 시청과 의회의 기각 대평을
중간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많이 협조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안산 시정에 대한 부분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을 것 같고요. 점심 시간인데 저희 12시 20분에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역세권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산시에는 박전 시장께서 동구장을 획득하는 그런 사업 대상지고요. 이제는 좀 우리가 기다릴 수 없다. 왜냐하면 주변 도시가 확장이 되고 안산의 인구가 2011년을 기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한 9만 명이 줄고 있고 인근 도시의 성장이 안산에는 굉장히 유익입니다. 특히나 송산을 비롯한 백옷, 목강, 은대, 봉담 이런 지역에 안산의 인구가 유출이 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안산의 도시 경쟁력이 뭐냐라는 거에서 한계점이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주택 사업을 펼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재건축이라는 그런 한계점 때문에 신규 물량에 따른 공공주택 용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싼 공공주택 용지를 못 만들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저희는 1,360도 시작해서 지금 현재 2,400만 원대까지 형성이 됐고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도시 송산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붙다든지 아니면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해서 공공주택을 만들다 보니 분양 가격이 720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송산의 인구 2만 7천 명 중에 안산 시민이 85%입니다. 네, 분양 가격의 경쟁력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두려움을 겪었고요. 향후에 얼마 전에 발표했듯이 2029년까지 화성이 서측에 국제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거기도 공유 수면입니다. 15만 명 도시를 만든다고 하고 있고요. 공유 수면에 공공주택 용지를 조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양 가격이 낮출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조성원가가 낮기 때문에 수익 구조를 더 입힌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2,500만 원 정도의 분양한 이때 아마 예측컨대 저희하고 가격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그러면 서측에 개발되는 그 국제 테마파크를 인구 15만 명 도시인데요. 누가 지을까요? 저는 두렵습니다. 시흥도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토지 역세권을 개발해보자라는 형태를 그리고 있고요. 성남처럼 백운동 성격이 아니라 도시공사가 49%를 지분을 갖고 이 사업을 하겠다. 공공재를 덧입히겠다고 하는 겁니다. 김영하 선배님 계시지만 민간 사업자들은 도시공사 참여를 원하지 않습니다. 수익 구조의 한계점 때문에. 그러나 토지 역세권 부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도 이런 테마를 갖고 접근할 때 참여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흔히들 보면 아파트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파트 사업은 저희가 여러 가지 앵커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토지 역세권 사업입니다. 지금 의회하고 여러 가지 시선에 결합이 되지 않아서 조금 늦춰지고 있긴 하지만 저희는 도시 경쟁력을 만드는 일에 토지 역세권을 꼭 가져가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도시공사와 저희 시가 함께 협력해서 의회를 설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청입니다. 이민청 관리청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건데 아직 입법 활동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입법했다가 이제 의회가 끝나면서 폐기 처분이 됐고요. 새롭게 등원한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것은 안산이 210만 4천 명이 거주하고 있고 안산이 걸어간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다라고 할 정도로 외국인 정책이 저희가 제일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국가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가 정말 안산이라는 공동체 안에 정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광역 기초단체 26군데가 지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판단하에 지금 시민 중심으로 지금 대성령 운동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미리 준비하자. 입법 활동이 되기 전에 준비해서 담자라고 하는 거고요. 아마 제로베이스에서 판단한다면
안산이 선택이 될 텐데 그것과 또 국가 정책은 또 다른 시선이 머무르 있기 때문에 이민청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것은 외국인 유입 효과가 아닙니다. 저출산이라는 지금 형태의 대한민국의 경제 사이클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단적인 예로 병원 여객에 지금 차량 가동률이 70에 내국인들이 종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했을 때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이 원하는 인력을 받아야겠다.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이 이민관리청입니다. 안산에 저희가 하는 거고요. 제가 좀 기대하는 것은 제 이름이 이민근이잖아요. 이민청. 이름 두 글자가 똑같아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한양대학교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을 설립하고자 이기정 총장, 한양대 총장과 안산시가 예산을 1억 5천 세워서 3억을 갖고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의료사태와 관련된 영역과 원자재가 상승 때문에 병원 하나 짓기가 굉장히 고비입니다.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병실 하나당 6억 정도였는데요. 지금의 기준으로는 병실 하나당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00병실을 기준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용역 진행 중에 있으나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양대 총장도 끝까지 하겠다는 표현을 했고 안산시도 시민의 욕구 중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크거든요. 좀 하겠다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올 11월 정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한양대 병원을 유치할 것이냐라는 세부적인 전략들을 갖고 안산시의 역할을 최대한 다루하겠습니다. 통통하면 글로벌한 느낌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는 외국 기업이 있고 외환 거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외국 학교가 들어올 수 있고 R&D 중심의 연구시설이 들어오는 곳이 경작 기업입니다. 반월 산단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점들을 좀 더 담아보자라는 형태의 접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태교학부 중심에 안산 사이언스베이 중심에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2,3터 치장을 갖고 있고 그 건너편에 89를 갖고 있고 이런 부지를 활용해서 경자구역 지정받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달에 경기도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하고 고양시 저 두 지자체가 경자구역을 지정받기 위해서 연말까지 산자부에 신청을 하고 신청 결과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최종 지정이 되면 아마 안산이라는 공동체 경제적인 사이클을 한 번 더 도약시킬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일이 경자구역 도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테마는 로봇을 중심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로봇시티 안산을 표현했고요. 부지는 한양대학교 부지 전반적인 것을 갖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특별법을 만들었고 거기에 안산이 작년 연말에 포함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용적률이 건축행위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용적률이 담보되지 않으면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연립단지 중심으로 3층, 5층만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이 지정되면서 저희가 정비구역 관련된 것을 시행령을 갖고 지침을 만들 텐데 용적률이 이제 500%까지 가능합니다. 단적인 예로 성포동에 있는 예술인 아파트가 현재 용적률이 217%입니다. 217%. 근데 지금 우리가 허용된 용적률은 280%, 친환경을 쓰면 3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217%에서 300%까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분담금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35평이 한 4억 5천 갈 텐데요. 35평의 신규 아파트에 내가 들어가려고 한다 라는 목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면 자기 분담금이 한 4억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 4억 5천 플러스 4억이면 8억 5천이에요. 그럴 거면 옆에 있는 센트럴이나 힐스나 파크를 사고 말지. 왜 재건축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건물 구조는 노후돼서 배관이 지금 녹슬고 화장실이 하나고 열 관리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춥고 그래서 시민들은 답답해하는데 재건축이 불가능한 구조를 국가가 특별법을 만들었고 안산이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제가 건축가 중심으로 시행규칙을 갖고 담을 텐데요. 앞으로 현재 고층 아파트도 용적률 500%까지의
건축이 가능하면 이제 재건축에 용이하게끔 만든 겁니다. 기본 베이스는 전철역에서 500m입니다. 이것을 좀 더 안산역으로 만들 거면 내년에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담으려고 합니다. 국가가 지하화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안산을 타겟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서울 보시면 구로나 여고 이런 데 보면 도시가 철도 때문에 단절이 돼서요.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가 올해 특별법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선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하화를 먼저 하고 나서 지상에 있는 철도를 교량을 없애고 거기에 사업을 통해서 수익구조를 가져가는 건데요. 공사 기간이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선투자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리스크도 많고요. 그래서 올해 국가가 특별법을 만들었고 이것을 한다라는 계획을 잡고 있고 올 연말까지 선도 사업, 법령이나 이런 것을 완벽히 갖추진 않았지만 먼저 선도 사업을 통해서 롤모델을 한번 만들겠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방향성이고요. 이것이 발표되면서 발표되기 전에 저희 사실은 철도교통과에 용역비를 세워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국가보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했고 발표하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갖고 있고 용역 결과를 통해서 25일 이번 달 25일까지 신청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국토교통부 하지만 사업에 관련된 시행의 그 권한은 시도지사한테 있거든요. 지방정부에 있지 않아요.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는 안산선이 4호선이 맨 끝자락에 고장벌에 있었잖아요. 신도시가 생기면서 도심과 도심 한 가운데 있으니까 남과 북을 단절시키는 역효과가 있고 도시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어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희는 거의 확신합니다. 거의 국가도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지형을 가꾼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도시와 도시 한 가운데고 그 다음에 철도의 사업 관련돼서 완충 녹지가 130m 최소, 넓게는 190m고요. 길이는 한대 여기서 지하를 넣어서 초지역까지 지하를 넣고 초지역 지나면서 올리는 겁니다. 이 선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배가. 그래서 5.47km고요. 땅의 면적 23만 평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소유주가 안산시가 62%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코레일이 32%. 그러니까 전체 땅의 98%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리스크가 없고요. 그래서 선도사업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정부의 저희가 출자 이런 것은 세부적인 시행은 앞으로 담보를 해야겠지만 국가 주도형으로 되게 되면 이 사업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을 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철도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에 저희가 지역 도시에 있는 월드코어 앞쪽에 있는 도로를 한다든지 아니면 광덕 4로 신도시 네스안스 지하를 놓아서 여기다 철도 사업을 하고 대신도는 아닙니다. 중심도 정도의 사업을 한 후에 공사가 끝나면 개통하고 우측에 있는 철도를 교량을 없애고 여기를 평탄화함과 동시에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요. 사업 대비 수익 구조가 높습니다. 그래서 1조 한 7천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위에다 앉히는 개발 사업은 이거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갖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현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되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거고 아마 대한민국에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에 청계천 사업을 통해서 천지개벽을 했다는 표현을 받았잖아요. 안산도 이게 평탄화가 되고 도시와 도시가 하나로 되는 순간 아마 안산의 미래는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드는 겁니다. 대형 화물 버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고요. 잘 아시지만 화물 버스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차고지 증명서가 필수 조건입니다. 없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차고지 증명서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차는 도자동에 있는데 차고지는 대부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에 있는 안 맞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차고지에 세워놓고 내가 삶의 터전인 주거지역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요소의 한계점 때문에 대개 보면 내 집 앞에 세우는 거죠. 근데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이분들의 생계수단은 운전입니다. 불법이라는 걸 명확히 알고 있지만 이것을 매번 밤샘 주차 단속을 했을 경우에 하루 스티커가 15만 원 또는 25만 원입니다. 그러면 안산을 떠나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에 대한 혼잡성의 가장 요인되는 위치나 뭐 소화전 이런 경우 아닌 경우에는 단속을 사실 극히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밤에 단속 예고하고 새벽에 스티커를 발급을 해야 되는 이중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런 열악함도 있고 또는 그분들의 생계수단의 방법이기 때문에 단속을 사실은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역기능이 있냐, 인근에는 다른 지자체에 있는 차량들이 안산은 계획도시잖아요. 어느 곳이든 주차할 수 있는 곳들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산에 거주하고 안산에 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를 화물차를 세워놓고 승용차를 끌고 집으로 가고 또 일할 때는 화물차를 빼고 승용차를 세워놓는 이런 역기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 중심으로 전체 파악하다 보니 전체 차량 대수는 3,000대를 넘었고요. 그 중에 관외 합치니까 관외가 한 40%까지 되더라고요. 그게 관외라고 해서 무조건 외부의 거주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등록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나 외부에 있는 차들이 있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단속을 하자라고 했고, 단속하는 과정에 대형 주차장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팔곡동에 지금 12월 달에 이제 개장하고요. 성부동은 내년 말 정도에 개장을 하고 정식 주차장입니다. 그 전에 임시 주차장을 저희가 3개를 만들어서 단원구청 앞에 또 신안산대학교 매입한 8,000평 공단에 3개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제 그쪽 유도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에 화물버스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요구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상록수역에 GTX 신호선이 들어오는 겁니다. 금정역에서. 기존은 이제 금정에서 수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광역 철도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사업은 안산시가 언인자 부담입니다. 광역 철도망에 포함되면 국가가 70%, 지방정부가 한 30% 정도의 사업비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나 이것은 저희가 언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100% 안산시의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최종 고민을 했던 사업인데요. 고민하면서 그래도 해자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서 삼성역에서 상록수역까지 28분에 올 수 있다. 이런 가치적인 부분과 혹여라도 아니 향후 미래적이긴 하지만 이 GTX 신호선이 상록수 쓰는데 시흥시가 가만히 있을까? 시흥시가 정왕역이든 오이동이든 끌고 갈 것이다 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경기도에 시흥시에 요청을 했고 아마 철도망의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록수역에서 움직이는 전철이 GTX가 이제 한대역, 중앙역, 고잔역, 초지역, 안산역을 거쳐서 시흥시로 가는 겁니다. 그때 저희는 기대치가 중간에 한번 넣었을 것이다. 어느 역이든. 그때 우리의 노력이 아주 크지 않아도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어나면 저희가 이게 사업이 40년 동안 44억씩 내야 됩니다. 매년. 분담금. 수익 구조가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분담금을 안산시가 40년 동안 매년 44억씩. 그리고 철도 차량도 우리가 원했으니까 우리가 사야 됩니다. 역사도 우리가 져야 됩니다. 총량을 따지면 3천억 이상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45일 동안 고민했다는 거예요. GTX 신호선이 상록수가 아니고 중앙역이든 왔으면 고민을 좀 덜 했을 거예요. 한 보름 정도. 상록수역은 안산시의 맨 끝자락에 있거든요. 이 온기가 안산에 전체 퍼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45일 동안 했던 거고요. 그런 과정에 두 가지 측면에서 했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GTX 신호선이 상록수에 승과 동시에 삼성역까지 28분에 도달할 수 있다. 근데 역사는 새롭게 짓습니다. 저희가 이동 방향으로 완충 목지가 있잖아요. 이쪽에 이것에 따른 분담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 개발 제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선출직들이 교육받고 승부 걸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단기적인 성과가 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은 무엇을 갖고 우리를 브랜드화 시킬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교육이라고 봅니다.
교육이 바로 쓰면 도시가 성장할 거고요. 성장되면 중산층이 붙어질 거고 안사는 공동체가 건강한 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분당이나 평촌이나 광교 이런 데가 그래도 누가 봐도 거기 좀 살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동네잖아요. 안산도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에 대한 것을 충족시키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에 대한 테마를 덧입히는데요. 2028년에 저희가 대부도에 경기국제 안산학교를 개교합니다. 임대 교육감님과 함께 공립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최초입니다. 대부도에 국제 학교를 유치하고 성장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고등학교입니다. 안산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과학고등학교를 안산에 유치하자라는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평준화되면서 교육이라는 가치가 좀 더 훼손되고 접혀가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는 언곡고등학교 하면 명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언곡고등학교 배정받으면 결코 유쾌하지 않대요. 왜요? 위치적으로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하자라는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 안산에 과학고등학교 유치하자 또 경기도에 제안할 겁니다. 그래서 안산에 과학고등학교 들어오는 순간 또 다른 교육의 성장이 될 것이고요. 지금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나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언곡고등학교 작은고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을 얼마 전에 저희 국가로부터 지정받았고요. 여기는 전국형입니다. 전국에서 모집을 할 수 있고 교장도 공모제를 할 수 있고 안에 있는 학습 과제도 커리큘럼도 자율성을 갖는 단적인 편으로 동산고등학교처럼 운영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안산시 2,300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미래 행정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김대수 부시장 중심으로 2,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안산은 계획도시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런 기능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들을 잘 활용하면 인근에 있는 화성보다 시흥보다 안산이 더 역동적인 도시가 될 거고요. 살기 도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박명훈 회장님 중심으로 의정에도 함께 시선을 좀 같이 맞춰주시고요. 그러더라고요. 질문. 네네. 이현장님 말씀입니다. 질문 요즘 이렇게 안산역 서쪽 네네. 그 유명 온배빵 쪽 네. 거기 개발을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개발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면적은 한 20만 평에 대한 것을 안산시가 하고 있는 신길 산단은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 옆에 경기도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명도 능길브라. 그래서 안에 있는 능길브락에 있는 그런 그 도로 이런 부분의 보상을 저희가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 동일하게 그런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얼마 있으면 20년이 되는데 네네네. 그 진로조차도 지금 그거는 보상을 받았다는데 그거가 다 진행 안 취소가 됐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다가요. 행정이 이제 두 가지 행정이 이제 같이 시장님이 뭐 안산 주요 사업을 사업 인생이 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또 뭐 저희 의정의 회원들도 뭐 다 잘 되길 바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제안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이러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이제 교통망이 원활해야 되잖아요. 네, 초지 역세권이 됐든 노후 설비가 됐든 모든 게 이제 이 사업이 되면 차량의 이제 교통망이 원활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벌써 안산시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시장님 전부터 개인적으로는 먼저 시장들도 이런 것을 교통망 확충을
했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이라도 뭐 늦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우리 안산의 그 중앙로의 교통 흐름이 네네. 저 산업도로에서 노적봉 입구에서 공단까지의 교통 흐름이 네. 안산 교통망 이동의 100을 봤을 때 네네. 제가 보기에는 중앙로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약 한 60, 70%가 이동되지 않나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앙로가 참 잘 뻗어 있는데 그 지하 터널을 저쪽 산업도로 입구부터 시작해서 쫙 뻗어가지고 저 안산역 밑에까지 공단위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지하 터널을 해보면은 공단으로 출근하는 사람들 또 우리 시와 관계없이 지금 그 시흥시 사람들이 다 중앙로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원스톱으로 이렇게 빼줄 수 있게끔 지하 터널을 해놓으면은 결국은 이 중앙로에서 우회전하면은 기존 도시고 좌회전하면 신도시로 나가는 거잖아요. 다 이게 사거리로 돼 있죠. 하면서 보면서 홈플러스 사거리, 시청 사거리, 초기 사거리 쭉 하면서 이 중앙로가 막히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 신도시건 기존 도시가 지금 교통 취쟁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또 앞으로 이런 거대한 초지 역세권 사업이라든가 노후 설비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또 인구가 늘어나고 교통량이 늘어나고 이러한 것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중앙로를 지금이라도 이 지하 터널 그 계획을 해가지고 막 이 공단위로 출퇴근하는 차량이라든가 또 이 시흥시 시와지구로 출근하는 사람들 이거를 지하로 빼줘가지고 기존 도시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아, 네네. 도로만 갖고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 이제 그 위쪽으로 이제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지하로 터널로 하자는 말씀인데요.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중앙로에 있는 좌우에 있는 완충동치가 도로부지입니다. 예, 지금 터미널 붙어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도로 기능이 그만큼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경계선 쪽에 있는 것을 이제 완충동치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기를 일단 저희가 좀 걷어내는 일들, 그래서 상가와 이제 완충동치와 중앙로가 있는데 이것을 걷어내서 이 도로 기능을 좀 더 확장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향후에 이제 안산선이 지화되면 아마 거기에 좀 더 내용을 덧입히는 일들. 지금 이제 그 롯데프라이에서도 좌회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좌회전을 더 주게 되면 사실 좀 더 분산 효과가 있는데 좌회전을 못 주는 건 이제 본선이 너무 막히기 때문에 사실 직진만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전문가들 통해서 교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고민하고 그 지하 그 터널 만드는 것은 공사 기간이 사실 정말 무척 오래 걸립니다. 아마 지금 준비해도 근한 10년 걸릴 수 있는 사업이라 그거는 이제 추후 과제로 가고요. 좌우에 있는 완충도지를 좀 확장하는 일로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남해에 가면 독일 마을 하나 때문에도 관광객이 많이 와요. 아, 네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200여 국가의 사람들이 와 있고 다문화가 제일 많은데 그래서 더불어서 이 지역에 그런 외국인 지원센터 대사들이나 제독, 재미 뭐 이런 사람들하고 한인이라고 연결을 시키면 지금 한국에 오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구역을 한번 만들어서 같이 연계시키면 안 될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한계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공간 확보에 대한 고민을 좀 합니다. 그래서 원곡 공원에 대한 고민 또는 이제 신길 택지 옆에 그 농지가 좀 있습니다. 선무고등학교 앞에 거기에 이제 안산의 도심권에 붙어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문화 관련된 것들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떤 무게의 짐이 아니라 이제는 선물, 기회로 와야 될 요소가 있어서 다문화 정책은 저희가 좀 더 확장하는 일을 좀 적극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시장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하랑의원이 세월호 나쁘다. 네네. 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야성 호텔 중심으로 있었던 노점상들을
좀 환경 정화를 좀 하겠다라고 해서 좀 그 어디로 좀 모을 거냐라는 고민 속에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한 9,000평 좀 넘을 겁니다. 그래서 3단계 사업으로 한쪽에는 시민시장을 조성을 했고 일단 2단은 그 주차장, 3단부는 이제 노인복지, 장애복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그쪽 유도해냈고 시가 건물을 짓고 거기에 이제 노점사 하셨던 분들이 시하고 정사용 허가를 맡아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시민시장의 활성화의 한계점 때문에 그 당시 연립했었죠. 연립했었고 안산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함께 동반자 역할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활성화 덜 되는 과정에 안산시가 5일장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일장이 쓰면서 다시 한번 시민시장이 활성화되는 과정, 그런 과정에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현대화 사업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부지 안에 이제 건물을 짓겠다고 했는데 입점자들하고 행정하고 이제 잘 협의가 안 돼서 국비 받아온 것을 반납한 경험도 있고 그런 과정에 저밀도였던 연립이 이제 고밀도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윤하섭 시장 때 5일장 지원 노래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5일장이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없애버렸고요. 그러면서 시민시장이 예전만큼의 활성화되지 않고 또 주변은 예전에 저밀도였던 그 공간들이 고밀도가 되면서 또 다른 도시의 기능적인 부분에서 욕구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가 이제는 좀 시민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정책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부분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입점자분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시 땅이고 시 건물에 그러나 그래도 그분들이 영업을 못하는 과정에 따뜻한 행동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도와줄 장이 있지만 시가 해줄 수 있는 행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12월까지 시민시장에 대한 기능은 정리한다라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 마치겠습니다. 네. 안산시! 네, 됐습니다.